자, 수업 시작합시다. 오늘 보면은 이제 오늘 뭐 곧 끝내야 되는데, 이 보면은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했었는데, 이게 이진 디지털 통신 시스템, 이게 뭐 여러분들은 보기에 뭐 내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은 이게 굉장히 대단한 통찰력이 있었어요. 이게 이 사람 셰넌이라는 사람이 이게 그 이전에는 뭔가를 좀 자세하고 뭔가 복잡하게 이게 뭔가 문제를 처리하려고 했어서 이 디지털 통신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어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렇게 막 접근을 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게 나무를 다루는 거지. 나무.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뭐 숲을 봐라 뭐 이런 말 하잖아.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봐라. 이 분이 셰넌이라는 사람이 셰넌이라는 사람이 딱 정확하게 숲을 보기 시작한 게 숲을. 도대체 디지털 통신이 무엇인가? 응? 디지털 통신이 무엇인가? 라는 그 본질적인 질문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제 결국 우리가 결국 하는 거는 0과 1을 보내서 0과 1을 받는 거다라는 거. 0과 1을 받는다. 물론 여기에 이제 에러가 발생하지. 이렇게 에러, 이게 파란색으로 된 게 에러가 되는 거야. 그 디지털 통신이라는 건 결국 본질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다. 0과 1을 보내서 0과 1을 보내서 0과 1을 받는 거다라는 걸로 해서, 여기서부터 이제 모든 것들이 이제 이, 이 정보라는 개념, 정보라는 개념, 정보가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했지만 인포메이션인데, 인포메이션이라는 거,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보량이 많다, 정보량이 작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기는 좋은데 정보량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거 얘기하기는 상당히 곤란해, 이게 정보량이라는 거. 그래서 내가 좀 약간 다른 얘기인데, 혹시 그런 생각 해봤는지 모르겠다. 여러분들 있잖아, 뉴턴이 우리가 말하는 뭐 뉴턴 알잖아. FMA 발견한 사람, FMA. 뉴턴이 도대체 뭘 한 사람일까? 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면은 과학이라는 그 역사상 뭐 거의 뭐 최고의 그 업적을 남긴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 이 사람하고 뭐 아인슈타인 뭐 이 정도 두 명 정도가 뭐 거의 투탑인데, 뉴턴이라는 사람이 결국 발견한 게 이 FMA라는 걸 발견했다고 그러잖아. 어, 그, 이 사람이 이 공식을 만든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이 사람은 세상을 보는 관점을 바꿨다고. 어떻게 바꾼 줄 알아? 이 뉴턴이 한 게 제일 큰 게 뭘까? 뉴턴. 뉴턴이 뭐지, 뭘 했길래 이렇게 우리가 위대한 발명을 했다고 그럴까? 혹시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나? 물어봐야 되겠다. 어. 신성준. 네, 어. 본인이 생각에 뉴턴이 왜 이렇게 우리가 그 대단한 사람으로 이게 인정할 것 같아요? 중요한 걸 많이 발견해서 그런 그럼 것 뭘 발견했어? 이 수식에 있어. 이 수식에 있거든. FMA라는 수식이 있는데, 이걸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 그냥 FMA라는 뭐 그냥 뭐 이거 뭐 그냥 1차 방정식이네. 이게 아니라 뭘 정의를 했어, 이 사람이. 뭘. 어? 그러니까 뉴턴이 한 거는 굉장히 많아. 이 좀 너무 내가 좀 뭐 좀 너무 모호하게 얘기를 해서 그런데, 뉴턴이 한 거는 굉장히 많은데, 이 세상 모든 거를, 세상 만물을 힘이라는 관점에서 힘으로 설명했거든. 어? 그 모든 것들이 움직이는 것들을 그 이전에 뭐 움직이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뭐 설명하려고 그랬는데, 이 사람은 그 힘이라는 개념, 힘, force라는 거, 힘이라는 개념으로 이걸 이제 이 모든 것들이 움직이는 거가 왜 움직이고 움직이지 않은 것들은 왜 안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모든 것들이 힘이라는 개념으로 다 설명을 했다고.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뭐 여러분들 들어봤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예전에 과학이 발전하다 보니까 아리스토텔레스 그 뭐 그리스 시대에 만들었던 그 사람이 얘기했던 걸 뉴턴 시대까지 계속 얘기를 했다고. 그러니까 뭐 이 지구, 그러니까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그러니까 이 나누었어 이걸. 그러니까 이 세상은 물, 불, 공기, 흙,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 가지고 이렇게 네 가지. 이 세상은 이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우리는 이제 이게 원자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 다 알고 있어. 근데 뭐 그 당시에는 뭐 현미경이 없었으니까 몰랐지. 그래서 뭐 이렇게 물, 불, 공기가 있어가지고 제일 밑에 있는 게 이제 이게 물이고 물, 그 위에 흙이고 이게 그 다음에 공기고 이게 불이고 이렇게 수직적으로 이렇게 구성이 된다고. 이거는 이제 위로 올라가는 성향이 있고 이거는 밑으로 내려가려는 성향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다. 경향이 있고 이거는 내려가려는. 그러면서 뭐이 그러니까 달이 움직이고 뭐 이런 그 천체가 움직이는 것들을 그 우리 이게 이 지상의 세계하고 지상 이 지구를 말하는 거예요. 지구 우리가 살고 있는 뭐 옛날에 그리스에서도 이 지구가 동글다는 거 알았지. 둥근 가는 거 알았거든. 그 지구의 세계하고 이게 천상의 세계하고 이걸 나눠서 이게 이거는 이제 완벽하다고 생각하고 완벽하고 이거는 이제 이 불완전하다고 생각하지. 이 종교적인 세계관하고 완전히 일치하게 돼. 그러면서 이제 이걸 이제 중세 시대 때 계속 믿어왔다고. 그러니까 지구는 불완전하지만은 이 천상의 세계는 신의 세계로 해서 완벽하다고 이 얘기를 했었다고. 그러면서 이제 뭐 그러면서 이제 언제 깨졌냐면은 이게 이제 갈릴레이가 처음으로 망원경을 발견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게 이제 깨지기 시작했어. 이게 달을 봤는데 천상이 완벽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달을 보니까 울퉁불퉁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 맨눈으로 볼 때는 달이 안 보이는데 갈릴레이가 처음으로 망원경을 가지고 달을 보니까 울퉁불퉁하게 우리 지구랑 거의 비슷하게 생겼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게 아니구나. 이게 아니구나. 천상이 완벽하다고 했는데 이게 아니구나라는 걸 이제 그때 처음으로 알게 됐고 이게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지. 뭐 그걸 이제 완전 뉴턴이 했는데 그 세상을 이제 힘으로 설명했다고. 힘. F는 이 힘, force라는 거. 근데 힘이라는 걸 그러면은 그 이 뉴턴이 그 이전 사람들이 힘이라는 걸 몰랐을까? 힘이라는 거. 당연히 알았어. 힘이라는 힘이 뭔지 알았어. 왜냐하면은 우리가 직관적으로 생각해도 말의 힘이 사람보다 세. 그 다음에 뭐 어른의 힘이 아이들보다도 또 더 세다고 이건 다 알고 있어. 직관적으로 다 알고 있는 거야. 그럼 이 사람이 했던 그 힘이라는 건 도대체 뭐냐? 하면은 그 이전에는 그냥 두리뭉실하게 말의 힘이라는 게 사람보다 세다는 이거는 누구나 알고 있거든. 그다음에 어른의 힘이 대부분 뭐 아이들보다 세다 이런 것도 다 알고 있다고. 뭐 보통의 경우는 뭐 남자들이 더 여자보다 더 힘이 세겠지. 하여튼 뭐 그런 것들. 그러니까 비교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힘이라는 걸 비교는 할 수 있는데 그 힘이 정확하게 어떻게 수량화할 수 있는가? 이게 수량화.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어. 그 말이 우리보다도 사람보다도 힘이 세다. 곰이 우리보다 이 사람보다 힘이 더 세다. 뭐 이런 건 다 알고 있어. 그다음 사람이 뭐 개보다 힘이 세다. 뭐 고양이보다 힘이 더 세다. 뭐 이런 거는 알고 있었는데 이 수량화를 못했다고. 수량화. 수량화. 그러니까 뉴턴이 했던 거에 가장 큰 업적은 뭐냐 하면은 그 힘이라는 개념, 물론 힘으로서 이 세상을 설명한 거 그게 첫 번째인데 두 번째로 보면은 이걸 수량화했다라는 거야. 수식으로 나타냈다는 거예요. 수식으로. 이 힘이라는 걸 그냥 말로 그 전에 철학자들이나 뭐 아리스토텔레스나 이런 사람들이 그냥 뭐 말로 얘기한 게 아니라 뭐로 나타냈다고 수식으로 정확하게 나타냈다는 거예요. 이 F라는 걸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도록 해줬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대부분의 위대한 그 과학이나 과학 쪽에서 주로 과학이야. 과학에서 위대하다고 우리가 지금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의 그 업적을 살펴보면은 이 사람들은 뭘 했냐면은 수량화를 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그냥 대충 그래 뭐 뭔가 대충 이게 뭔가 직관적으로 생각하면 뭔가 있을 것 같다라는 것까지는 누구나 알고 있다고. 근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측정할 수 있고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한 거야. 뭐 이걸 확장해 보면 아인슈타인은 뭐야? 아인슈타인이 제일 유명한 뭐 다른 것도 있겠지만 뭐 결국 E는 mc 스퀘어라고. E는 mc 스퀘어. 이게 뭐냐? 이 에너지하고 이 이퀘이션이 뭘 말하는 거야? 뭐 아인슈타인이 이전에 이미 에너지라는 거 알고 있었어. 에너지라는 개념을 이미 더 그 전에 다 알고 있었고 에너지 가지고 뭐 위치 에너지가 바뀌고 뭐 운동 에너지가 바뀌고 뭐 고등학교 때 배웠던 거 그거는 아인슈타인이 한 게 아니야. 뭐 mgh는 뭐 2분의 1 mv 제곱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v 곱하고 뭐 높이 곱하고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 에너지 보존의 법칙 이렇게 해서 했는데
에너지라는 건 물론 수량화한 건 아인슈타인이 한 건 아니지. 하지만은 아인슈타인이 한 건 이게 뭐야? 질량. 그 전에 전혀 관계가 없다고 생각했던 질량하고 질량을 에너지로 바꿀 수 있다라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수량화한 거야 이걸. 수량화. 어? 그러니까 대단한 우리가 생각할 때 그 대단한 업적을 남긴 그 과학자들은 어떤 일을 했냐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그게 수량화가 되지 않고 그냥 두리뭉실하게 어떤 개념적으로 존재한다고 생각했던 어떤 것들을 수량화했다라는 거야. 이 사람들이. 그래서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내가 생각할 때 이걸 만약에 수량화할 수 있으면 이걸 할 수 있으면 이건 노벨상 받을 수 있어. 어떤 거냐면은 뭐 예를 들어서 사랑을 측정할 수 있다. 사랑의 양을 측정할 수 있는 어떤 측정할 수 있는 어떤 양을 뭐 측정할 수 있는 어떤 단위를 뭐 만들어낸다 이러면은 내가 볼 때 노벨상 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게 안 된다고 하거든. 뭐 예를 들어서 믿음이나 뭐 믿음 뭐 이런 것들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안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거든. 그다음에 인간의 뭐 존재 가치 뭐 이런 것들을 양으로 만약에 측정할 수 있는 어떤 이퀘이션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은 뭐 그 사람은 내가 볼 때는 뉴턴이나 아인슈타인보다도 훨씬 더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어. 뭐 노벨상이 문제가 아니라 완전 뭐 인류 역사상 뭐 거의 우리가 지금까지 이게 안 된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 일단은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셰논이라는 사람이 한 것도 이거하고 거의 비슷해. 셰논이라는 사람, 이 클라우디 셰논이라는 사람. 이전에 이제 디지털 통신이라는 건 이미 개념은 다 있었다고. 근데 이게 이제 통신을 하는데 뭔가 데이터를 보내고 뭔가를 해야 돼. 근데 이걸 도대체 어떻게 계량할 수 있는지. 그래서 이걸 하다 보니까 이 수상명사인 정보라는 개념, 정보라는 건 뭔가 있다라는 거는 알고 있어. 뭔가 있다라는 건 알고 있어. 근데 그걸 정확하게 어떻게 우리가 수량화 시킬 수 있는지는 굉장히 애매하거든. 어떤 것들이 뭐 예를 들어서 책이 두 권이 있잖아. 우리가 보면 책이 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디지털 통신에 관한 책이 뭐 두 권이 있다라고 하면은 두 권 A라는 책하고 B라는 책하고 이렇게 있을 때 이게 보면은 좋은 책이 보면은 뭐 A라는 책이 뭐 더 좋다 합시다. 근데 이게 잘 모르는 입장에서는 사실 판단하기 어렵지. 근데 그걸 왜 더 좋으냐? 라고 하면 본질적으로 물어보면은 결국 A라는 책이 더 많은 정보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정보량이. 그다음에 뭐 내가 수업을 뭐 어떤 사람이 A라는 사람이 강사가 있어서 A라는 강사랑 B라는 강사가 있는데 A라는 강사가 더 물론 뭐 전달력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물론 그것도 뭐 정보의 차원에서 되겠지만 왜 이 사람 강의가 더 좋으냐 하면은 그 전달되는 정보량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물론 뭐 전달하는 방법도 좋아야 돼. 그러니까 이 정보라는 거, 그 어떤 뭔가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 정보라는 거 굉장히 추상화된 어떤 것들이잖아, 이게. 그걸 처음으로 이 사람이 수량화했다고, 수량화. 이 정보라는 거에 대해서 어떤 게 어느 정도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 사람이, 셰논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처음으로 이 클라우디오 셰논이라는데 뭐 통신하는 사람들한테는 뭐 통신뿐만이 아니라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결국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IT 세상을 연 사람이야. 이 사람 때문에 열게 됐어. 이 아이가 도대체 뭐 인포메이션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에 대해서 대략적으로는 알고 있지만은 인포메이션에 대해서 정확한 데피니션을 내려줬거든.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기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이 했던 제일 큰 영향은 뭐 채널 용량이라는 거, 뭐 채널 커패시티라는 게 있는데 뭐 이까지 하기는 좀 약간 어렵고 이 사람이 했던 그건 뭐냐 하면은 이 사람 처음으로 이 정보량에 대해서 내가 잠깐만 얘기할게. 이게 이 사람 들어가면은 너무 복잡해. 여러분들이 뭐 이해하기도 거의 불가능하고 그런데 이 사람이 얘기했던 정보량이 크다 작다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거든. 일반적으로도 정보량이 크다. 그럼 도대체 정보량이 큰 게 무슨 말이냐? 라는 그 문제에 이제 직면하게 되는데 이 사람이 접근했던 그 방법은 뭐냐면 확률로서 접근했어. 확률로서. 확률로 이걸 접근했다고. 그러니까 이 어프로치를 이 사람이. 잘 생각해 봅시다. 내일 어떤 게 1번하고 2번하고 어떤 게 더 정보량이 더 많을까 생각해 봐. 내일 해가 동쪽에서 뜬다. 그 다음에 뭐 이번 주 태풍이 지금 태풍 올라오잖아. 태풍이 어? 태풍이 뭐 제주도에
통과할 것이다. 어떤 게 더 정보량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어떤 게? 윤재현. 네. 윤재현이 생각할 때는 1번이 더 정보량이 많은 것 같아요? 2번이 더 정보량이 많은 것 같아요? 확률이 높은 1번 아닐까요? 1번이 더 정보량이 많은 것 같다고? 이게 더 정보량이, 그러니까 확률은 맞는데, 확률적으로 접근하는 건 맞는데, 아니, 오늘도 태양이 동쪽에 떴고, 어제도 동쪽에 떴고, 이거 그냥 뭐 매일 동쪽에 뜨는 거 아니에요? 거의 이게 확률을 보면 0.9, 뭐 거의 확률 1이지. 거의 뭐 9 이렇게 돼서 거의 1이라고. 그거 확실한 거라고, 이거. 확실한 거는 사실 정보가 없어, 거의. 꼭 매일 그 발생하는 거잖아. 응? 매일 발생하는 거잖아. 이거 모르기 때문에, 이거는 확률이 낮기 때문에, 저희들 통과할 것이다 뭐 이미 예측을 했지만은 이게 확률이 아닐 수도 있거든.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문제가 너무 복잡한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 뭐 이번 주 그러면 좀 더 쉽게 이번 주 뭐 로또의 번호가 뭐 이거 내 마음대로 적는 거야. 뭐 이거 하지 마. 뭐 1, 3, 뭐 33, 몇 개야? 여섯, 뭐 하여튼 35, 뭐 이렇게 나타날 거다. 뭐 이렇게 하는 거랑 이거는 어떻게 돼? 그때 한번 계산해 보니까 로또가 이게 될 확률이 850만 분의 1이 뭐 5개, 이게 6개 채워야 되는데 6개인가 5개인가 뭐 하여튼 뭐 이게 채워야 되는데 이게 850만 분의 1이라고. 이걸 내가 뭔가를 이거 맞췄다라는 건 이거는 엄청난 정보량이지. 이거는 확실히 이게 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접근했던 그 방법은 뭐냐면은 확률이 높은 건 정보가 낮다라는 거야. 확률이 높다. 확률이 높다는 정보량이 없다고요. 별로 정보가 없다고. 내일 동쪽에서 뜬다라는 얘기를 아무리 해봤자 거기에 대해서 거의 정보량이 없어. 정보는 거의 없다고. 확률이 높다라는 건 이 확률이 낮다. 이게 발생할 확률이 굉장히 낮은 거야. 근데 발생의 확률이 낮은데 그게 실제로 일어나 버린다고. 그러면 그거 어떻게 되겠어? 그거는 정보량이 굉장히 많은 거라고 이제 하는 거야. 이게 거꾸로. 그래서 이 사람이 처음으로 어떻게 이 정보량을 어떻게 물론 뭐 엔트로피라는 그 뭐 중간에 있어야 되는데 뭐 I라는 걸 이제 엔트로피부터 해야 되는데 이까지 설명하면 좀 곤란하니까 엔트로피가 그냥 그 뭐 무작위도 아마 이 정보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정확한 정보는 아닌데,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지으면 로그 2의 P분의 1 요렇게 정의했다고. 이 확률분의 1로 이렇게 정의를 해서. 뭐 이거는 뭐 로그 2는 사실 뭐 반드시 2일 필요는 없고, 이건 뭐 이거 바이너리로 할 때는 2가 되는 거고 뭐 그렇게 되는데, 하여튼 로그 요렇게 정의를 하면서 이제 이 확률분의 1로 이렇게 정의하면서 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이 세상, IT 세상을 이 사람이 열었다고. 그래서 내가 뭐 이 사람 얘기를 뭐 하긴 너무 어려워. 이 사람이 굉장히 했던 걸 수직적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 그래서 이걸 뭐 계속 하기는 좀 힘이 들고, 뭐 이 디지털 통신을 하면서 이 사람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고, 너무나 유명한 사람이라서 뭐 거의 이 사람이 이 논문을 썼을 때가 이 인포메이션 시리 1948년에 일을 했거든. 그 48년에 이 사람이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벨랩이라고 있어. 벨랩이라고 있어. 미국에 벨랩에 1948년에 두 개의 큰 사건이 있었거든. 어떤 거냐면 첫 번째로 보면 우리가 처음으로 트랜지스를 만들었어. TR을 등하고 이 사람이 만들었던 요 채널 인포메이션 I를 발견한 거지. 요 두 가지가 거의 뭐 거의 48년에 일어났던 뭐 거의 뭐 삐까삐까, 이거는 뭐 노벨상 받았지. 이거는 노벨 받았는데 뭐 이 사람은 노벨상까지는 아닌데 뭐 이 정보가 사실 뭐 지금은 뭐 이게 물리학에서 다 갖다 쓰고 다 하거든. 근데 그 당시는 이제 뭐 이게 뭐 그까지는 안 됐던 거지. 물리학에서는 거의 안 썼거든. 그러니까 뭐 노벨상 주기는 좀 약간 그랬지. 하여튼 뭐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 사람을 얘기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냐면은 어떤 걸, 그러니까 우리가 과학을 한다. 과학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 있잖아. 그 사람들이 뭔 얘기를 했는지, 뭘 했는지
그 어떤 뉴턴이 했던 그 F는 ma라는 이 이퀘이션을 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힘이라는 거 우리가 추상적으로 생각했던 힘이라는 걸 그걸 구체화해서 수량화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발전하고 있다, 예? 발전하고 있다. 우리 세상이 뭔가를 앞으로 뭔가 발전하고 있다라는 건 대부분 무슨 얘기냐면은 이 우리가 조선 시대보다도 더 발전했다. 이 세상을 보는 힘이 발전했다고 주로 얘기하거든. 뭐 발전 안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 근데 나는 뭐 발전했다고 생각하니까. 이 왜 그러냐? 그 당시에는 그냥 무조건 그냥 앉아가지고 성리에 간다고 뭐 그냥 말도 안 되는 뭐 그냥 뭐 이기 뭐 이가 어떻고 기가 어떻고 뭐 무슨 뭐 도가 어떻고 뭐 이런 얘기만 하고 있잖아. 이 또라이 같은 놈들이 이거 나라 다 말아먹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것들만 가지고 이게 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떻게 생각하면 좀 약간 철학적인 것들이긴 한데 이런 것들에만 하다가 이게 뭐 아무것도 안 된 거야 결국은. 이게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 결국은 수량화를 해야 돼. 수량화. 내가 공대나 뭐 이게 과학에 대해서 자꾸 일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어떤 말도 안 되는 이런 뭐 이게 뭐 이거 말할 때는 굉장히 좋아. 무슨 뭐 도나 사랑이나 뭐 이런 얘기들 있잖아. 뭐 헌신이나 이런 얘기를 할 때는 굉장히 좋긴 한데 인간적인 얘기를 할 때는 좋긴 한데 그런 얘기나 해가지고는 이게 이 사람들이 잘 생각해봐. 내가 정말 참 황당한데 이 인간들이 그러면은 내가 지금 가만히 앉아 생각해봤어. 이 사람들이 지금 했던 그 조선시대 때 그 성리하고 얼마나 그 열심히 했어. 그 사람들. 어릴 때부터 뭐 조교회 해가지고 뭐 무슨 논어나 맹자나 그 다음에 뭐 사상경 뭐 다 떼고 막 우리만큼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 근데 뭐 지금 와서 그 배우는 사람 누가 있어? 아무도 안 배운다 지금. 누가 배워 그거를? 아무도 안 배우잖아. 왜 이렇게 된 거야 이거 도대체? 왜 우리는 그 당시에 뭐 율곡이나 뭐 태계 이황이 그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그 배웠던 그 학문을 우리는 왜 아무도 안 하고 있어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관심도 없어 지금 거기에 대해서. 왜 그런 거야 도대체? 이 사람들은 그 동양은 보면은 지금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이 사람들 공자가 2500년 전 사람인데 그 사람이 얘기했던 거에서 뭐가 나아졌는지 난 저는 모르겠어요. 이게 발전이 뭐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발전 모르겠다. 발전 이 뭐가 발전이 되는지 모르겠다. 이 인간들이 앉아가지고 그냥 매일 싸우기나 하고 그냥 하여튼 뭐 아휴 뭐 하여튼 얘기하다 보니까 쓸데없는 얘기를 했는데 하여튼 뭔가 수량화를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자꾸 뭐 이렇게 뭐 이렇게 공학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수식을 뭔가 접근해야 될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 그럼 수학을 어려워하다 보니까 이걸 좀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긴 한데 우리가 하는 일 자체가 그거야 결국은. 수식으로 뭔가를 설명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뭐 예를 들어서 뭐 무슨 힘이 어떻고 뭐 예를 들어서 정보가 어떻고 이런 얘기 백날 해봤자 그런 얘기 그냥 아까 얘기했던 이 사람들 성리학 하던 사람들이 도가 어떻고 기가 어떻고 이가 어떻고 뭐 이게 이론론 뭐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잖아. 이황하고 뭐 그 기대성인가 뭐 그렇게 했다는 뭐 논쟁해가지고 했다는 거. 뭐 그거랑 도대체 뭐가 틀린 거야? 이거 똑같은 얘기라고 그게. 그러니까 수식어로 표현되지 않으면은 그 의미가 없어 이게. 의미가 없다고. 좀 수식으로 접근하는 걸 좀 어느 정도는 좀 해야 돼. 안 하면은 안 돼. 일단 넘어가 봅시다. 그래서 아날로그 통신은 지난번도 했지만 신호 자체를 복원하는 거고 이제 신호의 의미를 복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지털 통신은 도대체 뭐가 장점이냐 하면은 이제 뭐 잡음이라는 거. 이거 두 개 동시에 이제 되는데 사실 근본적인 원인은 잡음 때문이지 노이즈 때문이지. 노이즈. 우리 노이즈의 이름이 뭐라고? 장연호. 네. 노이즈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 우리가 이 디지털 통신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 뭐라고 그랬어? 비트 에러 레이트를 줄이는 거라고 들었습니다. 아니 노이즈의 이름이 뭐가 들어가 이 영어로 네 글자야 이게. 그 AWGN입니다. AWGN 그래. 잘했어. AWGN이야. 이 AWGN 그러니까 어디티브하고 화이트하고 그 다음에 가우시안
이 확률적으로 가우시안이고 이런 노이즈가 언제나 존재해. 이게 통신에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고. 실제로 통신에서 존재하는 거 아니야. 어디서나 다 존재해. 이 세상 만물에 다 존재한다. 여러분들 머릿속에도 존재하고 여러분들 피에도 다 존재하고 어디 뭐 제어에도 존재하고 반도체에 존재하고 어디에나 다 존재하는 거야. 이거는 존재하는데 이거를 다루기가 좀 어려우니까 이걸 그냥 무시하고 그냥 살고 있어요. 실제로는 있지만. 근데 요 때문에 이제 발생하는 건데 이걸 하기 위해서 이제 신호 자체를 만약에 하게 되면 그 자체를 복원하기가 불가능해져 버리고 그 다음에 이게 0과 1로 나눠져 버리면은 이게 의미를 복원하면 되기 때문에 5V라는 거 1이면 5V 뭐 1이면 5V 0이면 마이너스 5V를 보내기로 했으니까 만약에 5V에서 왔다 갔다 하면은 1을 보냈구나 마이너스 5에서 왔다 갔다 하면 0을 보냈구나라는 거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잡음을 극복할 수 있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그 자체로 만약에 우리가 접근했으면 아날로그 통신처럼 그 자체에서 뭔가를 하려고 했다. 그러면은 그거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불가능한데 우리가 의미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이게 가능해졌다고. 이게. 그래서 그걸 좀 하여튼 알고 그래서 잡음 때문에 이게 뭐 파행만 구별하면 되는 거고 뭐 여러 가지 통합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몇 가지 이제 중요한 단어들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노이즈 때문에 이제 이게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지금 이제 우리 그러니까 이게 좀 약간 다른 얘기인데 여러분들이 무슨 공부를 한다 어디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뭐에서 대해서 잘 알고 있다 내가 뭐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다 뭐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 뭐에 대해서 내가 잘 알고 있다 이거는 사실은 무슨 얘기냐면은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거기에 써 있는 이 분야에서 사용되는 단어를 잘 사용한다는 말하고 거의 비슷해. 어떤 공부를 잘 알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진짜로 전문가인지 아닌지는 어디서 판명이 나냐면은 그 사람이 쓰는 단어에서 판명이 나. 그 사람이 쓰는 단어에서.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내년 되면은 지금 뭐 물론 지금 4학년도 있겠지만은 이렇게 뭐 면접을 보러 가면은 결국은 그 사람들이 보는 그 면접관들이 보는 것들이 뭘 보냐 하면은 그 단어들을 얼마나 적절하게 잘 사용하느냐 하는 걸 그러니까 물론 말도 잘해야 되겠지만은 그 단어들을 어떻게 잘 사용해 그러니까 거기에서 쓰고 있는 단어들이 어떻게 쓰이고 있느냐 하는 것들인데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해봅시다. 이게 우리 디지털 통신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단어가 이제 제일 중요한 게 AWGN이야. AWGN. 이게 이제 노이즈 때문이고. 노이즈 때문에 우리가 이제 디지털을 쓰는 거잖아. 디지털이 되면은 비트가 된다고. 비트가 돼서 0과 1이 나오는 거야. 0과 1. 0과 1. 0과 1이 되면서 이게 비트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게 0과 1인 비트가 나오는 거고. 그래서 이게 이제 근데 비트를 0과 1을 보냈는데 에러가 날 수 있거든. 이게 에러가 날 수 있으니까 이제 그 에러율이 어떻게 되느냐? bit error rate, BER이라고 그러는데 bit error rate. 레이트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중요한 개념이 이게 SNR이라는 게 있어요. SNR인데 뭐 이거는 뭐 나중에 나올 텐데 뭐 이게 뭐 하여튼 이거는 SNR, EB per 뭐 N0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뭐와 관계 있냐면은 송신 파워랑 상관이 있어. 송신되는 신호의 파워하고 관계 있는 거야 이거는. 그래서 그다음 뭐 밴드위스 뭐 이런 것들 밴드위스 뭐 디지털 통신에서 요 정도 한 5가지 정도 뭐 물론 뭐 더 있을 수도 있는데 이게 요 5가지 이 단어들을 이게 AWGN 이건 뭐 비트는 다 알겠지. 그래서 뭐 비트는 다 알겠고 BER, bit error rate 이제 이게 얼만큼 비슷하냐라는 걸로 이제 나타낼 수 있고 그다음에 뭐 SNR은 지금 아직은 몰라도 괜찮아요. SNR 뭐 EB of N0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송신 파워와 관련이 있다는 거. 내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우리가 두 가지를 맞춰야 된다 했잖아요. 이 밴드위스랑 송신 파워랑 이 두 가지 자원이 굉장히 중요한데 요거랑 관계되는 것들 이 이제 요 단어들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수업 시간에 뭘 배우느냐 요 5가지 단어에 대해서
알면은 이 끝나고 나서 이 디지털 통신에 대해서 누가 물어보면 아 그래 그 통신 시간에는 AWGN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발생하는 거고 그거에 대항하기 위해서 우리가 0과 1로 나눠서 비트로 나눈 거고 그 다음에 비트로 나누다 보니까 이게 이제 에러율이 발생하거든. 노이즈 때문에 에러율이 발생한다고. 그걸 이제 우리가 BER이라고 그러는 거고 그 다음에 이 통신 시스템에 제일 중요했던 개념 중에 하나인 리소스 중에 두 개인 송신 파워랑 밴드위스가 있는데 뭐 송신 파워랑 관련된 게 뭐 SNR이라는 개념하고 뭐 EB 오브 엔젤 뭐 거의 비슷한데 이런 개념들이 있어가지고 한 5가지 정도를 여러분들이 자유자재로 이제 설명할 수 있으면은 그럼 디지털 통신에 대해서 거의 뭐 아무런 문제가 없어.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주의를 해서 이제 하는 거고. 그래서 그러면 좋은 디지털 통신은 뭐냐 하면은 높은 이게 보면 데이터율이 높다. 데이터율 높은 속도가 빠르다는 말이야. 속도가 빠르면 더 좋지 당연히. 여러분들 집에서도 마찬가지로 뭐 나도 이번에 그 집에 쓰는 인터넷 바꾸려고 하니까 뭐 100메가 100메가 뭐 BPS는 뭐 싼데 뭐 이걸 500메가 뭐 1기가 뭐 이렇게 올리면 돈을 더 내야 되더라고. 근데 내가 보니까 500메가하고 집에서는 500메가하고 1기가 쓸 필요 없어. 괜히 돈만 낭비하는 거 이거. 그거 하지 마 그런 거. 집에서 할 때는 그런 거 할 필요 없고. 하여튼 데이터율이 높으면 더 많이 뭔가를 빨리빨리 할 수 있으니까 뭐 좋긴 좋아.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대역폭이 이제 작은 대역폭이 더 좋아. 왜냐하면 지난번에 잠깐 얘기해서는 밴드위스 이거 대역폭 밴드위스거든. 밴드위스를 돈을 주고 사야 돼 이게. 그러니까 작은 대역폭이라는 건 비용이 작게 든다는 말이야 이게. 밴드위스를 내가 돈을 주고 사야 되거든. 그래서 이 작은 대역폭은 이 돈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밴드위스는 이 돈을 이제 줄 수 있다라는 거지. 그 다음에 SNR 아까 얘기 EB 오브 엔젤 요게 SNR이 이제 송신 파워라고 했거든. 송신 파워랑 관계되어 있는 것들인데 송신 파워가 이제 어떻게 송신 파워를 높이면 좋겠어, 작게 하면 좋겠어. 이건 어떤 관점에서 보냐면은 송신 파워를 높이려면은 우리가 더 에너지를 더 많이 소모해야 되잖아. 그 다음에 송신 파워를 낮추면은 덜 소모해야 되니까 배터리가 더 오래 간다고. 그러니까 뭐 하여튼 에너지 효율적이 더 훨씬 좋겠네. 그래서 이거는 작은 그러니까 송신 파워를 작게 해도 만약에 보낼 수 있다면은 더 좋은 거지. 뭐 10W를 쓰는 것보다도 1W로 써서 0.1W를 써서 할 수 있으면은 훨씬 더 배터리가 뭐 100배나 더 오래 가겠네. 10W보다 0.1W는. 그러니까 훨씬 더 좋은 거지. 배터리 수명도 더 늘어나게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충전 그렇게 자주 안 해도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이건 작은 왜곡인데 뭐 이거는 별 중요하진 않아. 왜곡이 작아야 돼. 디스토션이 작아야 되는 거.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중요해. 작은 bit error rate, bit 오열 이게 BER이야. BER.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뭐 시스템 사용도 뭐 많이 사용하면 더 좋겠지. 뭐 이거 뭔가를 만들어 놨는데 그거 아무도 사용 안 하고 그러면 뭐 좀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높은 시스템 사용도가 되고 그 다음에 복잡도하고 비용은 뭐 낮을 수도 좋겠지 당연히. 낮은 이게 되고. 그런데 이제 내가 이거 제일 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요거 시스템에서는 이들 사이에서 뭘 하고 있다고. 뭘 하고 있을 것 같아. 이게 트레이드 오프를 하고 있어. 트레이드 오프. 트레이드 오프라는 단어를 내가 굉장히 좋아해. 나보고 만약에 뭐 이 디지털 통신이 아니라 공학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를 나보고 이제 하나를 뽑으라면 공학이 도대체 뭐 하는 거냐 나한테 물어보면은 나는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 이 어떤 시스템에 대해서 트레이드 오프를 배우는 학문이라고. 트레이드 오프. 이 장단점을 말하는 거지. 장점. 이 트레이드 오프는 내가 뭔가 좋은 게 있으면 나빠지는 게 있다고. 세상 모든 것들이 다 마찬가지야. 여러분들이 뭐 더 좋은 게 있으면은 다 뭐 그걸 다 부러워하고 하지만은 그게 어떤 다른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안 좋은 걸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 트레이드 오프를 잘 해야 돼. 그래서 뭐 그러니까 밸런스를 잘 맞춰야 된다고. 여러분들이 굉장히 요즘 뭐 많이 쓰는 단어 중에 그런 게 있잖아. 워나벨이라는 말이 있잖아. 워나벨. 뭐 워크하고 라이프하고 밸런스를 맞춰야 된다 이렇게 되는데 뭐 나 때만 해도 내가 젊었을 때만 해도 우리는 그냥
워크를 굉장히 강조를 했었지. 뭐 라이프보다도 뭐 그냥 라이프는 뭐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뭐 다 원래 삶이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살았다고. 근데 뭐 이거 워크를 잘하면은 어떻게 돼요? 돈도 많이 벌고 그러면은 음? 뭐 넓은 뭐 집에 살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다 얘기를 해도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워크만 잘하면은 이 세상이 뭔가 잘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했는데 막상 살아보니까 뭐 그렇지는 않는 것 같아 보니까. 그러니까 이 밸런스가 잘 맞아야 된다. 이런 것들이 트레이드오프로 내가 하나를 강조하게 되면 다른 것들이 죽게 돼 있어 이게. 내가 워크를 너무 강조하면은 라이프가 죽고 내가 그렇다고 뭐 라이프를 너무 올려버리면은 내가 뭐 이 워크가 이제 떨어지게 되는 거야. 적당한 밸런스가 필요하다고. 그게 이제 어떻게 적당하게 맞추냐. 그 적당히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단어야. 이게 적당히 맞추는 게 굉장히 어려워. 어디가 적당한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 인생에 살다 보면은 하루에 뭐 4시간 공부해야지 이게 적당한 건지 하루에 뭐 3시간 공부해야지 적당한 건지 10시간 공부해야지 적당한 건지 그걸 알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적당하라는 게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건데 그러니까 하다 보면 이제 시행착오를 겪어야지. 나한테 맞는 시행착오를 겪어서 이걸 해야 되는데 이게 결국은 트레이드 오프잖아. 오프를 겪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모든 것들이 다 좋아질 수는 없다고 이게. 데이터도 높고 밴드위스도 작고 뭐 SNR도 작고 왜곡도 작고 비트 오율도 작고 뭐 이런 시스템은 없어. 그런 거는 적당히 해야 된다고. 데이터율이 높으면 데이터율이 높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 펄스의 폭이 줄어들어야 된다고. 이 폭이 줄어들어야 된다고. T가 줄어들어야 돼. 그렇게 되면은 데이터를 많이 보내게 되면 이렇게 보내는 거하고 이렇게 보내는 거하고 생각할 때 여러분들 어떤 게 더 만들기가 쉬울까? 이거 만들기 쉽네. 그 다음에 에러가 날 확률도 이게 더 높아 이게. 그러니까 빨리빨리 움직이는 게 더 높다고. 그러니까 이게 밸런스가 맞지 않아 이게. 그래서 뭐 적당히 어떻게 해야 되는데 하여튼 그 트레이드오프를 해야 된다. 뭐 하여튼 그렇고 생각해 보니까 이걸 좀 퀴즈를 안 풀었네요. 그 다음에 뭐 여기 신호의 중심 주파수와 대역폭을 구하여라 하면은 요걸 일단 풀에 트랜스폼을 해야 되는데 이게 2번부터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2번이 여기 어차피 써야 되니까 이게 내 지금 일부러 힌트 준다고 이게 2번을 한 거야. 원래 힌트를 적었다가 이걸 문제로 만들었어. 그래서 전송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T를 어떻게 하면 되는가? T를 어떻게 조정해야 돼? T를 줄여야 되지. 그래서 펄스 폭이 줄여야 된다고. 하나의 펄스 폭. 이게 펄스 폭이잖아 이게. 이게 펄스 렉탱귤 펄스인데 펄스의 폭이잖아 이게. 이게 폭이라고 이렇게 돼 있을 때. 그래서 1이고 이 폭을 줄여야 된다고. T를 줄여야 된다고. 이때 대역폭은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이거 풀에 트랜스폼 하면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F는 어떻게 돼? 첫 번째 크로스하는 게 1 오버 T거든. 그럼 어떻게 된다고? T가 줄어드니까 1 오버 T는 어떻게 올라가지? 그러니까 대역폭은 올라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대역폭이 올라간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이거 똑같은 말이 무슨 말이라고? 이거 돈이 많이 든다는 거야. 돈이 많이 든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데이터를 높이려면 뭐가 된다고? 돈을 많이 써야 돼. 공짜는 없어. 데이터율을 높이려면 돈을 써야 돼. 뭐 여러분들 뭐 인터넷 쓸 때도 마찬가지. 아까 내가 얘기했지만 뭐 100메가 쓰느냐 아니면은 뭐 인터넷에서 500메가로 하느냐 뭐 1기가로 하느냐 이거에 따라 다 달라진다. 돈이 더 많이 내야 돼. 뭐 그렇게 많이 차이는 나지는 않지만 돈을 더 많이 내야 돼. 그래서 돈을 많이 든다 뭐라는 거. 그 다음에 주파수가 높은 신호는 시간 영역에서 뭐 어떻게 빠르게 움직이는 거지. 높다라는 거. 주파수가 높다라는 건 빨리빨리 움직인다라는 거야. 그 다음에 주파수가 낮다. 천천히 움직인다는 거. 천천히 움직인다. 이렇게 되는 거. 그 다음에 이걸 한번 봅시다. 이 중심 주파수와 대역폭 요 위에 요 1번을 풀어봅시다. 그래서 1번을 해보면은 렉탱귤러 t에 아니 15 6승분의 t에다가 곱하기 코사인 이게 맞나 이거? 2.4 곱하기 15 코사인 2파이 곱하기 2.4 곱하기 15의 9승 t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대역폭을 구하라. 중심 주파수와 대역폭을 구하라. 이건 타임 도메인에서 구할 수는 없어. 주파수 도메인으로 가야 된다고. 그 말은 풀에 트랜스폼을 해야 된다는 거지. 그럼 풀에 트랜스폼을 이걸 하면은 각각을 풀에 트랜스폼을 하면 렉탱귤러 이거는 하면 어떻게 된다고? 렉탱귤러는 뭐야 이거? 렉탱귤러를 풀에 트랜스폼하면 어떻게 된다? 여기 나와 있네. 내가 이 힌트 준다고 이걸 한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t에 싱크에 t분의 2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10의 6승 곱하기 싱크의 10의 6승 F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 물어봐야 되겠다. 곱하기는 어떻게 돼? 곱하기. 안승현. 네, 어떻게 돼? 곱하기는 풀의 트랜스포머면. 컨볼루션 됩니다. 그 다음에 코사인은 어떻게 되는 거야? 코사인. 정채원. 2분의 1 델타가 됩니다. 2분의 1에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 2파이 이 파이는 안 나오는데 델타의 F 마이너스 2.4 곱하기 10의 9승에다가 플러스 델타의 F 플러스 2.4 곱하기 10의 9승 이렇게 돼. 이렇게. 이거 왜 이렇게 되냐면은 이게 코사인이 이렇게 되거든. 이게 그러니까 코사인 일반적으로 적으려고 하니까 또 코사인이 이렇게 되거든. 코사인 2파이 ft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일단 먼저 타임 도메인에서 익스포넨셜 바꿔야 돼. 이 코사인 자체를 풀에 트랜스폼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근데 물론 뭐 익숙해지면은 그게 되는데 이게 일단 2분의 1의 익스포넨셜 j의 2파이 ft 플러스 익스포넨셜 j 마이너스 j의 2파이 ft 이렇게 바꿔야 된다고. 요거 같은 거니까 요걸 풀에 트랜스폼 한다고. 이걸 뭐 f0라고 해야 되겠다. f0 이렇게 되니까 이게 2분의 1에 이게 델타의 f 마이너스 f0 플러스 델타의 f 플러스 f0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요거는 뭐 이거 지금 통신공학을 하면서 이 디테일 통신을 하면서 요걸 모르면 안 돼. 이건 반드시 알아야 돼. 이게 코사인이나 사인에서도 마찬가지고 요 두 가지는 뭐 거의 뭐 너무나 중요한 거야. 사인 2파이 f0t는 2분의 1에 2j분의 1에 익스포넨셜 j의 2파이 ft 마이너스 f0t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의 2파이 f0t 이렇게 되는데 이 외우지 마. 이거 외우면 안 돼. 이걸 뭐 자꾸 외우려고 하면은 자꾸 막 헷갈리고 뭐 플러스인가 마이너스인가 막 이렇게 하지 말고 뭐 외우면 되냐 하면 요거만 외우면 돼. 뭐 익스포넨셜 j의 2파이 ft가 어떻게 돼? 이게 최홍균. 예, 이거 어떻게 돼? 익스포넨셜 j 2파이 ft가 코사인하고 사인으로 나타나는데 힌트를 주면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다고. 야, 이걸 모르면 어떡해. 최법경. 네, 이거 어떻게 돼 이거? 코사인 2파이 ft 더하기 j의 사인 2파이 ft 됩니다. 사인 2파이 ft. 잘했어. 이렇게 돼. 이거는 여러분들이 뭐 알아야 되는 것 중에 이거 복소수 중에서 복소수가 나온다. 그럼 이 제일 중요한 복소수식이야. 여기서부터. 여기 이 수식으로부터 뭐 다 뭐 주파수나 뭐 이런 것들이 다 여기서부터 파생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 반드시 알아야 돼. 익스포넨셜 j2파이 ft. 물론 뭐 오래돼가지고 지금 뭐 모를 수도 있는데 하여튼 요거는 기억해놔야 돼. 그래서 요거를 이용하면은 어떻게 되냐? 요걸 이용하면은 여기 또 다른 거 요거로 해서 이제 f 대신에 마이너스 f를 넣어서 해보면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j ft는 코사인에다 마이너스 넣으면은 코사인은 그 이분 펑션이기 때문에 이게 똑같아. 코사인 2파이 마이너스 f인데 f나 똑같기 때문에. 근데 사인은 어떻게 되는 거야? 사인은 오드 펑션이거든. 그래서 마이너스 여기 이 f 대신에 여기에다가 이게 마이너스가 된 거잖아. 이 마이너스 f 대신에 마이너스 f를 넣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 f를 넣더라도 이게 뭐 플러스랑 똑같은 거야. 근데 사인은 마이너스 j에 사인의 2파이 ft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그래서 요 1번 식하고 2번 식하고 더하면은 사인은 없어지고 j 사인 이건 없어지고 코사인 2파이 요거만 남죠. 그래서 요 수식이 나타나는 거고 더하기 하면 이렇게. 이거는 1번 더하기 2번을 하면 이렇게 나타나. 그다음에 이거는 어떻게 돼? 1번 빼기 2번을 해서 이렇게 된다. 빼기 해주면은 사인만 살아남는 거지. 그래서 하여튼 뭐 이렇게 되고. 저는 뭐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요거 봅시다. 그래서 요걸 이제 하면은 어떻게 된다고? 이렇게 나왔다. 일단 뭐 나왔다라는 거 알면은 뭐 2분의 1은 지금 전혀 상관이 없으니까 사실 상수는 전혀 상관없어. 이 2분의 1하고
10의 6승 이건 전 상관이 없어. 뭐 하여튼 이코를 붙이려니까 이게 한 거고 2분의 10의 6승이고 결국은 뭐야? 싱크 펑션하고 뭐 델타 펑션하고 컨볼루션 하라는 거야. 컨볼루션 하면 어떻게 되나? 컨볼루션. 홍채은 네. 어떻게 돼 이거? 그러면 싱크 10의 6승 응. 곱하기 뭐라고? 2.4 곱하기 10의 9승입니다. 뭐라고? 여기서 어떻게 된다고? 10의 6승까지 내가 10의 네, 곱하기 2.4의 10의 9승입니다. 10의 9승 이렇게 된다고? 네, 네. 아닌 것 같은데. 그래요. 아니 뭐랑 어떤 펑션이랑 델타 펑션이랑 컨볼루션 하면 어떻게 된다고? 컨볼루션 하면 어떻게 돼? 어떤 펑션이랑 델타 펑션이랑 컨볼루션 하면 어떻게 돼? 10의 6승 곱하기 F-2.4 곱하기 10의 9승입니다. 그래. 이렇게 되지. 이렇게 되고 더하기 싱크에 15의 6승에 F 플러스 2.4 곱하기 15의 9승 시프팅하게 된다고. 시프팅. 움직였다고. 이만큼. 15의 6승 이거는 마이너스 이만큼. 이거 F가 2.4 곱하기 10의 9승으로 시프팅한 거고 F가 마이너스 2.4 곱하기 10의 9승으로 시프팅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걸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0을 중심으로 해서 이게 2.4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싱크 펑션 되는데 이렇게 되는데 뭐 이렇게 되는데 이것도 이렇게 되는데 이 중간 주파수가 이게 또 넘어가가지고 중간 주파수가 2.4 곱하기 10의 9승이고 여기 중간 주파수 마이너스 2.4 곱하기 10의 9승 이렇게 되는데 사실 뭐 마이너스 쪽은 뭐 그냥 수식적으로만 존재하지 실제로 존재하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 중심 주파수는 2.4 곱하기 10의 9승이네 이게. 이거 뭐 바로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이 코사인이 담당하는 게 중심 주파수라고 이게. 그 다음에 대역폭은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서 어떻게? 이 첫 번째 대역폭은 여기에서는 이제 요만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첫 번째 크로스하는 거 요게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첫 번째 크로스하는 게 이게 첫 번째 크로스하는 게 어떻게 된다고? 10의 6승이 되는 거예요. 10의 6승. F는 10의 6승 렉탱귤로 10의 6승이 10의 6승분의 1이 되네. F는 10의 6승분의 1 이렇게 되겠네. 그러니까 이게 밴드위스는 결국 어떻게 되냐면 이게 10의 6승만큼 10의 6승분의 1만큼 되니까 요 두 번 있으니까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이렇게 되겠네. 2 곱하기 그러니까 요 중심 대역폭은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헤르츠가 되겠네. 요것도 뭐 2.4 헤르츠, 2 헤르츠라고 보시면 더 좋지. 뭐 숫자만 적어도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되고 뭐 앞으로 몇 번 나올 테니까 뭐 난 저 사람 무슨 얘기하는지 잘 못 알아듣게 다음에는 뭐 나도 어쩔 수가 없어. 나중에 또 나올 테니까 뭐 그때 좀 해봐. 아마. 그 다음에 이제 요 두 번째 거로 넘어갑시다. 이제 확률. 이제 드디어 이제 인트로덕션 거다. 인트로덕션 내가 너무 좀 길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보고 확률에 대해서 랜덤 베리어블하고 랜덤 프로세스인데 이거는 원래 이게 굉장히 어려워. 이게 어려워 이거. 뭐 들어가기 전부터 이게 어렵다 하니까 굉장히 어려워 이거. 그래서 원래 이게 뭐 이 정확하게 배우려면 확률하고 랜덤 베리어블, 랜덤 프로세서 이런 것들 배우려면은 뭐 보통 뭐 4학년 과정이나 아니면 뭐 석사 과정에서 주로 배우는 건데 뭐 거기서 다 빼버리고 쉬운 것만 나 해놓은 거야. 그래서 확률이 도대체 뭐다? 우리가 아까 얘기했지만은 디탈 세상을 연 아까 셰논이 그리고 이 세상을 인포메이션이라는 걸 처음으로 정의했는데 그게 뭘로 정의해야 된다? 확률로 정의해요. 확률분의 1로 뭐 로그에다가 확률분의 1 뭐 이렇게 해서 이걸 정의를 하다 보니까 확률이라는 걸 우리가 이제 떼고 뗄 수가 없어. 이게 뭐 노이즈가 이게 늘 확률적으로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아까 얘기했지만은 그리고 AWGN이라고 했는데 요 G가 가우시안이거든. 가우시안 랜덤 베리어블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확률적인 노이즈라는 거야. 확률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좀 확률에 대해서 좀 알긴 알아야 돼. 좀 어렵지만은 한번 봅시다. 그래서 뭐 처음에는 다 알 수 있어. 뭐 주사위 던지기 뭐 이런 거 얘기를 나오거든. 그런 것들은 뭐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다 알 수 있고 고등학교 때 이미 다 나와서 뭐 아마 알 거야 이게. 그래서 probability 확률인데 확률 이론은 자, 봅시다. 잠깐만. 그래서 확률이라 하면은 결국은 뭐냐 하면은 불확실성, 확률이 이러는 거 불확실성이지. 확실하면은 그 확실한 거는 뭐 그냥 그 디터미니스틱 하다고 그래. 뭐 그거는 어렵지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자회로에서 배우는 것들, 그다음에 회로 이론에서 배우던 것들, 아 나는 그거 되게 어려웠는데 그 뭐 그걸 왜 쉽다고 하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럼 그냥 결정돼 있는 거잖아. 내가 뭘 넣으면 뭐가 나온다고. 답이 정해져 있어. 어. 내가 잘 모를 뿐이지. 어. 내가 잘 모를 뿐이지 답은 이미 정해져 있다고. 근데 이 확률 이론은 그 자체가 모르는 거야 그냥. 어. 불확실성 또는 이제 기회를 다루는 과학적인 툴이고 뭐 지금은 모든 것들을 다 확률로 다 설명하잖아. 뭐 여러분들이 뭐 과학에 가더라도 지금 뭐 양자역학 이런 것들 다 확률로 지금 되는 것들이거든. 그래서 뭐 저기 아인슈타인이 처음에 뭐 얘기했잖아. 자기가 이제 뭐 상대성 이론을 해가지고 뭐 유명해졌을 때 그 닐스 보어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뭐 코펜하겐 해석이라고 막 뭐 내세워가지고 막 하니까 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뭐 슐레딩거의 뭐 고양이 뭐처럼 뭐 살아 있을 수도 있고 죽어 있을 수도 있고 뭐 이런 얘기 하니까 아 그럼 말도 안 되는 얘기 어디 있냐고 뭐 하면서 신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 했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뭐 좀 하여튼 이제 뭐 자기가 틀렸다고 이제 뭐 인정하게 되지 오류를. 그래서 근데 그렇고 뭐 그 다음에 뭐 여러분들 뭐 비트코인이나 뭐 그런 거 뭐 요즘 많이 한다고 그러네. 뭐 코인 같은 것들 그거 다 확률적인 거야. 그거 다 확률. 뭐 물론 뭐 전체적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에 대해서 뭐 전체적으로 뭐 다 알 수 없다고. 뭐 알면은 내가 뭐 떼부자 되고 뭐 나 할 필요 없지 이거. 어? 내가 뭐 하는데 이거 하고 있어. 내가 뭐 그 비트코인 하고 있지. 내가 그 알고 있으면은 그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그게 되는 거지. 그래서 보면은 랜덤 이제 익스퍼리언스 다이 토싱은 이제 다이라는 게 뭐냐면 다이가 이게 주사위예요. 주사위. 주사위를 던진다 이 말이지. 주사위 던지기. 그래서 뭐 그다음 뭐 동전 던지기나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거. 그다음 아웃컴 뭐 이렇게 하는데 뭐 이게 이런 것들은 이제 뭐 그냥 거기서 나오는 것들이야. 그래서 뭐 봅시다. 이제 샘플 스페이스가 뭐냐. 샘플 스페이스. 여기에 대해서 뭐 정확하게 알 필요는 없는데 하여튼 뭐 그런 게 있다라는 정도만 알아야 돼. 그러니까 몰라도 그러니까 이 말 자체가 뭔지 몰라도 뭐 그 내용은 받아들일 수 있어. 뭐 우리가 직관적으로 생각하는 그거랑 똑같기 때문에. 그 동전 한 개를 던지는 실험이다. 그러면은 어떻게 동전을 던지면 뭐하고 뭐만 나오는 거야? 앞면하고 뒷면 나오잖아. 그걸 이제 영어로 하면은 헤드랑 테일이랑 이렇게 두 개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나올 수 있는 거는 헤드가 나오든지, 그러니까 앞면 나오든지 테일, 뒷면 나오든지 이렇게 된다고. 그다음에 동전 두 개를 던질 때는 어떻게 되겠어? 그러면 동전 두 개를 던질 때는, 동전 두 개를 던졌다. 그러면 전제협, 네. 어떻게 되겠어? 동전 어, 두 개를 던졌다. 네. 동전 두 개를 던지면은 네 가지 경우가 내가 나오는 거야. 이 위에 거랑 똑같이 적으면 어떻게 되겠어? HH, 그렇지. HT, 응, THTT. 응, 그렇지. 잘했어. 이렇게 둘 다 앞면이 나오든지, 이거는 둘 다 앞면이지. 둘 다 앞면. 뭐 둘 다 뒷면이고 뭐 이건 알겠지. 하여튼 뭐 그렇게 되는 거고. 그다음 자동차의 수명을 측정하는 실험. 이런 것들은 뭐 정확하지는 않다. 하여튼 0에서 무한대까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다음에 2차원 평면에서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1 이하인 한 점을 선택하는 실험. 그럼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1 이하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 이게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1 이하다. 이거 어떻게 되겠어?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1 이렇게 되겠네.
요런 세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우리가 확률이나 아니면 수식으로 다 나타낼 수는 있어. 뭐 어렵지만은 하여튼 할 수는 있다고. 다음에 뭐 이거는 뭐 다 아는 내용인데 뭐 이걸 막 뭐 복잡하게 하니까 막 복잡한 것 같은데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다 이미 다 직관적으로 다 알고 있는 거야. 확률이 뭔지를. 그래서 이걸 이제 수학적으로 나타낸 걸 뿐인데 이게 사건 A가 발생할 확률을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은 이 뭐 A가 발생할 확률을 이제 FA라고 지금 해놓은 거야. 그거는 전체가 일어날 확률, 이 개수, 이 N은 개수, 전체 사건의 개수야.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동전, 아까 여기서 동전 2개를 던진다. 동전 2개를 던진다. 2개를 던질 때 몇 개의 경우가 나오는 거야. 동전 2개를 던지면 4가지 경우가 나오네. 경우 중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 둘 다 뒷면이 나올 확률은 어떻게 구하느냐? 그거 어떻게 구해요? 전체 4가지 사건 중에서 테일이 나타나는 거 하나밖에 없잖아. 둘 다 뒷면이 나오는 거. 4분의 1이지 이렇게. 뭐 다 아는 내용이야. 그냥 전체 사건을 다 세고 그 다음에 이게 뭐 진짜 우리가 바라는 그게 몇 번 나오는지 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M분의 뭐 NA 뭐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뭐 전체 사건이고 사건의 개수고 이거는 실제 그 사건이 A라는 사건이 발생한 개수가 되는 거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동전을 100번을 던진다. 동전을 100번 던진다. 그렇게 할 때 전체 예를 들어서 앞면이 나올 확률, 앞면이 나올 확률, 아니 개수를 구하여라. 앞면 개수를 구하여라. 이러면은 일단 100번 던지니까 100번 중에서 앞면이 나올 이제 개수가 물론 50번 제일 높겠지만 49번 나올 수도 있고 51번 나올 수도 있고 사실 55번 나올 수도 있어. 그건 몰라 실제로. 하여튼 이런 것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중에서 우리가 동전이 100번 던졌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동전을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오는 거에 확률을 구하여라라고 하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실제로는 이 n을 무한대로 해야 된다고 실제로. 이게 내가 100번 던졌는데 여러분들 진짜 100번 던졌는지 모르겠는데 나 진짜 옛날에 한번 뭐 테스트 한다고 100번 한번 던진 적이 있어. 주사위를 던진 적이 있어. 던져 보니까 실제로 정확하게 그 나오진 않아. 50번 나오지 않아. 50번 나와. 어떨 때는 100번 던졌더니 예를 들어서 45번 나올 수도 있고 40번 나올 수도 있고 확률이 낮을 뿐이야. 그렇게 여러 가지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우리가 말하는 동전을 100번 던질 때 앞면이 2분의 1이 된다라는 건 그 개수를 무한대로 했을 때, 그러니까 이 좀 약간 개념적이지. 무한대가 없다라고 했잖아. 개념적인 거야. 개념적으로 이게 n을 무한대로 커졌을 때는 거의 거기에 수렴한다. 요런 얘가 돼 있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다 알고 있는 거. 확률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움직일 수? 확률 어디 뭐보다 크고 뭐보다 작아야 돼? 이정환. 네, 교수님. 이거 어떻게 되겠어? 0하고 1입니다. 그렇지. 0이지 1이지. 0하고 1. 이게 굉장히 쉬운 것 같은데 확률에서는 반드시 이걸 고려를 해줘야 돼. 확률은 반드시 0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돼. 요걸 문제를 보면서 좀 했어야 되는데 요걸 꼭 반드시 써먹어야 돼. 이게 그래서 고등학교 때 그 확률 글 보니까 이걸 안 써먹어가지고 이걸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제일 중요한 성질 중에 하나인데 1보다 커지면 안 되거든. 0보다 작아도 안 되고.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나타나는 게 이제 동시에 일어나는 거. A하고 B하고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 동시에 A가 B가 동시에 일어난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합집합 아니 교집합이라고 해서 교집합이 캡이라고 그래. 영어로는 캡이라고 그러고 캡이 이게 모자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게 교집합이 우리나라 말로 교집합이고 A하고 B하고 이렇게 교집합의 확률은 이 교집합을 자꾸 쓰기가 귀찮으니까
그냥 우리가 A 곱하기 B 이렇게 표시를 많이 해. 곱하기를 표시하는 거야. 이거 A 곱하기 B 뭐 이렇게 되는데 A 곱하기를 생략하고 그냥 이렇게 A, B 이렇게 적어놓으면 곱하기구나.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근데 여기서 이제 좀 중요한 개념들이 나와.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 독립이다. 독립. 두 개가 독립이다. A하고 B하고 관계없다라는 거야. 독립이다. A하고 B하고 관계없다고. 관계없으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럼 요게 A하고 B하고 이게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 어떻게 된다고? A 곱하기 B 이렇게 A의 확률하고 B가 일어날 확률하고 요게 달라진다는 거야. 요런 사건을 독립 사건이라고 그래.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그냥. 예를 들어서 동전을 던지는 게 있고 동전을 던지는 게 이게 뭐 있고 그 다음에 뭐 이게 뭐냐 주사위를 던지는 게 있다. 이렇게 동전하고 주사위를 던지는 게 있다. 이 A 사건은 동전의 앞면이 나오는 거. 그럼 주사위가 뭐 1이나 2가 나오려면 1 또는 2가 나오는 거. 이걸 이제 A 사건이라고 그러고 이걸 B 사건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잘 보자. 그럼 이렇게 되면은 P의 A, B 이 무슨 말이야? 앞면이 일어나고 이거는 이 확률인데 확률인데 어떤 확률이야? A와 동전이 앞면이 나타나고 앞면 동전을 던졌는데 앞면이고 이거 1 또는 2가 나올 확률 주사위에 이렇게 되는 확률이잖아. 이런 것들은 서로 뭐 직관적으로 생각해도 전혀 관계가 없다고. 이거는 그냥 요거 똑같다고. 확률인데 P인데 앞면이 나올 확률 에다가 곱하기 P가 1 또는 2가 주사위를 던질 때 1 또는 2 이렇게 따로따로 해야 돼. 따로따로. 전혀 관계가 없다고. 동전 던지는 거랑 주사위랑 던지는 거랑 직관적으로 생각해도 관계 없잖아. 물론 계산해도 이렇게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어. 근데 이거 말고 예를 들어서 이게 A라는 사건은 뭐냐면 동전의 뭐 주사위라 합시다. 따로따로 하면 좀 힘이 드니까 주사위에 1 또는 2가 나올 확률. 아까 얘기했듯이 1 또는 2가 나올 확률. 이게 A고 B는 어떻게 되냐면 주사위에 홀수가 나올 확률. 여기 이 나올 확률. 이렇게 돼 버리면은 이게 이렇게 되지 않아. P의 A, B가 P의 A 곱하기 P의 B 이렇게 되지 않는다고. 같이 않다고. 이게 뭐 요 뒤에 뭐 문제가 좀 나올 테니까 요 좀 뒤에 한번 봅시다. 일반적으로 전혀 뭐 관계 없는 것들. 그래서 P가 A 또는 B가 이건 또 이제 또는이야. 또는 A 또는 B가 나타날 확률. 요거는 이제 이거는 컵 이렇게 유니온이라고 유니온 뭐 컵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컵 유니온 우리나라 말로는 뭐 합집합이 되겠지. A 컵 B 뭐 A 유니온 B 뭐 probability of A 컵 B 뭐 이렇게 되고 그거는 어떻게 되냐 A하고 B하고 따로따로 하고 A, B 이거는 뭐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이렇게 이 그림 아마 봤을 것 같은데 A하고 이 집합할 때 이런 게 나오는데 요걸 생각하면 돼. 전체 사건에 A가 일어날 확률, B가 일어날 확률. 요거에 A, B가 합해질 거 보면은 요렇게 되잖아. A, B에다가 A가 일어날 확률에다가 B가 일어날 확률은 또 이렇게 되거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뭐 이거 또 없어져. 이렇게 되니까 이 두 개가 이게 겹치지 이게 겹치잖아. 이 부분이 이게 두 번 들어갔거든. 두 번 들어갔으니까 이걸 이제 빼줘야 되지. A, B가. 그래서 뭐 그렇게 되는 거고. 그다음 배반 사건이다. 배반 사건은 어떤 거냐면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A하고 B하고 겹치는 게 없는 부분 이렇게 될 때 A, B 이렇게 될 때 A, B 이렇게 되면은 A, B가 합집합을 했는데 A하고 B하고 이게 전혀 상관이 없을 때 이건 배반 사건이라고 배반. 뭐 이거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 중요한 거는 요 위에 독립인 거랑 이제 또는이 발생하는 거.
동시에 일어나는 거랑 또는 이렇게 될 때,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여사건은 이제 이 여사건 이건 컴플리멘트 C는 컴플리멘트거든. 컴플리멘트 뭐 보조하는 뭐 이런 말인데 거꾸로 되는 거야 이게. 예를 들어서 이게 A라는 사건이 있으면 A라는 사건이 있으면 A 사건의 여사건 컴플리멘트는 요 A를 제외한 요 부분이 되는 거지. 얘를 제외한 요 부분. A 사건의 바깥 다. 그래서 1 빼기 전체 사건이 1이니까 전체 확률이 1이니까 1. 이 1이라는 건 확률에서는 전체를 말하는 거야. 전체에서 BA를 빼버린다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여기서 이제 제일 이제 중요한 거 이제 뭐 시험 나올 만한 거 뭐 이런 것들을 내가 내기 힘들어. 뭐냐? 처음으로 이제 나오는 거. 이 조건부 확률이라는 거. 이게 이제 약간 어려워. 약간 어려운데 뭐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아. 이 조건부 확률. 우리나라 말로 조건부 확률이라고요. 조건부 확률. conditional probability. 이제 여기서 약간 좀 헷갈리는데 뭐 그렇게 헷갈릴 건 없어.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확률을 얘기할 때는 전체 사건을 PA라고 하면은 A가 전체 사건 중에서 이건 PA는 전체 내가 일어나는 것 중에서 A가 일어날 걸 말하는 거야. 그 전체 사건 중에서 이게 뭐 아까 이 뭐냐 A를 나타내는 거라고 이렇게 되는 거라고 이렇게. 그 물론 리미트 n 해가지고 n을 뭐 무한대로 보내야지 물론 정확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건 전체 사건이고 사건 수고 A가 발생할 수가 된다고 이렇게 된다고. 근데 이거는 이제 전체 사건 중에서 말할 때를 말하는 거야. 근데 이거 말고 P가 given 요 얘기 A 이걸 어떻게 읽으냐면 A given B라고 해요. B가 주어진 상태에서 이걸 읽을 때 probability of A 요거는 읽을 때 probability of A probability 이렇게 하고 요거는 A given B 그러니까 probability of A given B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게 A, B가 주어진 상태에서 이게 영어로 하면 더 쉬워 이게. 이거 뭐 짝대기 꺼놓고 이거 B가 뭔지 뭐 잘 모르는데 이게 given이란 말이야. 이 given 주어진 상태에서 그러니까 B가 주어진 상태에서 A를 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전체 사건이 아니라 이거는 B 중에서 N의 B 사건 중에서 B 사건이 있어. B 사건 중에서 A가 일어날 확률을 말하는 거야. A가 일어날 B 사건 중에서 그래서 뭐 이거는 N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이거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P의 B가 되고 B가 일어날 확률에다가 P와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 이 전체 사건이 B가 일어날 거예요. B가 전체 사건이 아니라 이 B가 일어날 확률 중에서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말하는 거야. 이렇게 돼. 하여튼 그래서 요거는 문제를 풀어봐야 되는데 이거는 뭐 이거 지금은 풀어볼 수는 없을 것 같네. 뭐 한번 풀어봅시다. 이 다음 장에 나오네 이게 예제로 내가 다음 장에 예제를 넣어놨네. 그래서 보면은 뭐 이거는 뭐 있는데 하여튼 요 앞에 거 요거만 알면 돼. 요 하나만 알면 되니까 뭐 요거만 알면 되니까 이건 거꾸로 되잖아. 이거는 A 기본 A가 주어진 상태에서 B가 얼만큼 발생했는지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거는 B 중에 뭐 이렇게 되는데 뭐 베이지 룰을 해가지고 뭐 나오는데 뭐 이거는 알 필요 없고 요거는 알 필요 없고 요거만 일단 알아야 돼. 요거는 위에 거는 베이지 룰은 뭐 사실 똑같은 얘기를 지금 반복적으로 하고 있을 뿐이야. 그래서 이거 보면은 자 봅시다. 이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요까지만 하고 끝냅시다. 그래서 한 가족에 두 자녀가 있다. 2명의 자녀가 있대. 2명. 자녀가 2명이야. 2명의 자녀. 적어도 한 명이 남자애라는 걸 알고 있어 이미 그 모르고 있을 때는 만약에 모른다 이게 뭐 2명의 자녀가 있다 2명의 자녀 중에서 이걸 뭐 문제가 달라 이게 2명의 자녀가 있다 만약 문제가 퀘스천이 2명의 자녀가 있다
있다. 두 명의 자녀 중에 자녀가 모두 남자인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 이거는 뭐 남자 여자 뭐 발생할 확률을 2분의 1을 합시다. 뭐 2분의 1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이거는 아까 뭐 그거는 똑같네. 전체 사건은 어떻게 돼? 남자 그다음에 남자 여자 그다음에 여자 남자 그다음에 여자 아이, 요렇게 될 거 아니야. 요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요 지금 전체 사건 중에 4분의 1 중에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남자일 확률이 요 4분의 1이네. 4분의 1 요렇게 되겠네. 근데 이게 좀 어떻게 된다? 문제가 좀 달라졌어. 어떻게 돼? 두 명의 자녀가 있는데 한 명이 적어도 한 명이 남자아이라는 걸 알고 있어. 너 이미 알고 있다고. 적어도 남자는 있다. 이거 여자는 안 된다라는 거야. 여자. 적어도 한 명이 남자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다음에 이때 두 명 모두 남자일 확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이게 B 사건이 그러니까 이게 두 명 모두 남자일 확률이니까 두 명 모두 남자일 거는 뭐 A 사건에서 이게 우리가 사건은 A는 남자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A 사건은 둘 다 남자일 확률. 근데 우리가 여기서 B 사건은 어떻게 된다고? 이게 아까 남자 한 명 있다고 그랬으니까 남자 그다음에 남자 여자 그다음에 여자 남자 요렇게밖에 안 되거든요. 여자는 들어가면 안 돼. 왜냐면 여자는 지금 한 명이 남자라는 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남자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요렇게 된다. 그러니까 전체가 이게 이렇게 해보면은 A인데 기본 B니까 어떻게 한다고? B 중에서 그 다음에 P에 A하고 B하고 동시에 되는 거. 그러면 어떻게 돼 이게? 이거는 B가 될 확률. B가 원래는 나 여자로 들어가야 되는데 세 개밖에 없으니까 이게 4분의 3이 되겠지. 4분의 3. 전체 확률로 보면. 그 다음에 A하고 B가 동시에 된다. A하고 B하고 동시에 되는 거 어떻게 돼? 동시에 되는 거는 뭐 이거 남자밖에 없네. 남자 되는 거. 그럼 전체 사건은 4분의 1이네. 그럼 3분의 1 이렇게 된다. 요거하고 다르다고 이게. 이게 아까 그는 두 명의 자녀가 있는데 두 명 자녀가 모두 남자인 경우를 구하라면 4분의 1인데 여기는 나 한 명이 남자라는 걸 알고 있을 때 두 명이 모두 남자일 경우는 3분의 1. 이게 두 개 다르다고 문제가 달라져. 이게 기분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뭔가 조건이 주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네 이게. 그래서 하여튼 그렇고 그래서 뭐 다음 주는 보니까 이게 여러분들 뭐 빨리 끝냈어야 되는데 또 다음 주가 이제 뭐 추석이잖아. 추석 연휴인데 이게 지금 월요일하고 수요일하고 내가 두 번 다 빠져야 되는데 이거 두 번 다 빠질 수는 없고 그렇다고 내가 뭐 수업을 하기는 좀 그렇고 뭐 추석이라 나도 어디 가야 돼. 그래서 뭐 그러니까 내가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음 주 뭐 월요일쯤에 뭐 하여튼 언제든지 뭐 하여튼 내가 알려줄게. 뭐 메시지로 알려줄게. 뭐 다음 주든지 하여튼 뭐 내일 하든지 하여튼 먼저 녹화를 해서 뭐 이번 주나 다음 주 초까지 이게 유튜브에 자료를 올릴 거야. 할 테니 시청하고 출석은 못 불러. 시청하고 내가 거기에 이제 문제 풀어보면서 또 뭐 숙제 같은 거 해야 되니까 시청하고 숙제를 다음 주 금요일 거예요. 한 번만 할 거야. 다음 주. 이렇게. 그래서 다음 주는 아마 내가 뭐 한 2시간 하든지 뭐 1시간 1시간 끊어서 하든지 뭐 2시간으로 하든지 뭐 하여튼 할 테니까 1시간 1시간 정도 끊어서 할 테니까 아니면 하는
2시간 연속으로 하든지 뭐 아니면 뭐 1시간 뭐 안 되겠다 싶으면 1시간 25분 하든지 뭐 그건 난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어. 근데 지금 생각은 아마 1시간 이렇게 1시간 시간짜리로 이렇게 올리려고 그러는데 뭐 정확히 잘 모르겠어. 그래서 올릴 테니까 둘 다 숙제는 같이 하면 돼. 따로따로 내가 만약 자료를 2개로 올린다 하더라도 하나로만 하면 돼. 그래서 뭐 보고 다음 주 금요일 12시 밤 12시까지 숙제 제출하도록 하고 뭐 그러면은 다음 주는 뭐 월요일 수요일이 있어서 연휴하고 바로 겹쳐가지고 또 안 되니까 뭐 다음 주는 못 보겠네. 그 대신 내가 다시 얘기하지만 이 유튜브 자료를 올릴 테니까 그걸 보고 뭐 강의는 듣고 이 숙제 제출해야 돼. 뭐 혹시 질문